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흐름이 양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미증시 돌아갈 때는 협상 중단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이제 바이든 메카시가 만난다. 옐런 장관은 여전히 6월 1일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재확인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일단 우리 증시에는 주말 미증시 하락한 거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재를 하고 또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G7 회담에서 왜 우리를 압박하는 회의를 했어. 이런 거 항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면 우리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미중 무역 전쟁 때 우리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언급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행 문제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좀 꺼리는, 이전보다 대출을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일시 중지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끝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중요한 132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잘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보면 이 51선에서 자꾸 튕겨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에도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가 주는지 1,300원 아래로 향해 가는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작년도 여름 랠리 때 17.4%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확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4,200포인트 17.4%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투자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자신감 있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을 넘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어서 지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SK 하이닉스인데 10만 원 이제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버렸죠.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주가는 200주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종목에는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 평균. 4년은 올림픽 월드컵 이게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게 4년 주기로 반도체 사이클이 바뀐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0주선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이게 지금 저항으로 살짝 작용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원스럽게 돌파하느냐 여부. 일단 아랫단 지지선을 확보를 했고 돌파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이거는 건설업종 차트인데, 건설업종 차트가 조금 주목되는 게 재건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의 거래대금이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유지가 된다라면 이쪽에서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설업종의 이제 거래대금 변화 이거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6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선을 확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수급 분석해 드릴 때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추세 반전인지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 영향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종목명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 하나가 증권사에서 실적이 자기네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과 달리 되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전망 실적 전망을 높이면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두는, 사실상 매도해라 이런 식의 어떤 중립 정도 되는 보고서를 냈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폐해죠. 주가는 꼭 그 보고서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3달 가까이 빠졌던 거를 불과 이틀 사이에 이걸 다 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좀 자기가 주장이 틀렸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조금 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게 특징주로 오늘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이것도 하나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되게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선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만
선물 매수 볼 때는 그전에는 제가 영끌 매도라고 해서 이제 선물 더 팔 여력도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실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실탄이 몇 개 남냐, 내릴 수 있는 실탄이 몇 개 남냐인데 지금 위치는 제가 보기엔 대략적으로 2대1 정도 비율. 오히려 이제 상승 쪽 실탄은 하나 이제 1 정도 남았고 하락 쪽 실탄은 2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밀어 올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만기약 정도 매수가 훅 하고 들어오면 그때는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선물 동향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은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되게 조금 샀고요. 하이닉스 여전히 샀고 조선주가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HD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주를 많이 좀 포진해 놓은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좀 매도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5천억 이상 샀기 때문에 순매수에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되고 포진해 있는 게 이제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와 하이브에 대해서는 좀 매도 쪽으로 갔는데 뭐 매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5천억씩이나 매수했는데 그날 매도가 나온 거는 조금 이제 불편하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런 2차 전지주들을 또 첨보 포함해서 열심히 담았고, 그다음에 IT 계열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IT 계열의 종목들을 여전히 담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주성이나 이런 것들을 팔긴 했지만 종목별로는 여전히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선별적으로 담고,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뭐 반도체로 할 수 있는 종목은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아주 셌던 건 아닌데 선별적으로 좀 담아서 아직까지 뭐 크게 이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원래 이래요. 이건 시원스럽게 타결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치열하게 협상하는 과정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불안했다가 또 풀렸다가 오락가락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거는 이제 그러려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지난주 중반 이전에는 이제 추가 인상 할지도 몰라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파월 의장부터 닐 카시카리까지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별로 중단이 시작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인하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몇몇 사람들도 발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래버리면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높다라는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상황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쉼표 잠깐 쉬었다 다시 가느냐, 마침표 끝난 거냐, 이제 반짝하고 순환매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든가 아니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순환이라도 돌아야지 그냥 2차 전지 제약으로 다시 주도권이 넘어가고 여기에 가끔 게임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엔터 이런 것들로 돌아가게 되면 증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구도가 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순환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기관 투자들이 역대 반도체 업종 순매수 제일 많이 한 날이었어요. 1254억 원. 외국인들이 그날 매수한 게 이제 역대 7위 정도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투자자들이 다른 업종 매수할 때는 올라갈 때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대금이 금요일에 10조 3천억이었고 오늘 8조 3천억, 그러니까 2조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반도체 업종 거래대금이 금요일에 2조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오늘 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4천억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거래대금 감소한 거에 거의 70%는 반도체 영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2차 전지가 물론 여기서 2차 전지가 막 가면 반응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시가총액도 많고 종목도 다양하게 있고 이런 거 보면 반응할 수 있는 건 사실 엔터주는 종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게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개인들이 이제 좀 시장이 들썩거리는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반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안 나와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여기 증시에 투입되는 게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계속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꼭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저희 이제 여기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내용들도 많이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